자, 안녕하세요. 2월 정기교육입니다. 2월 정기교육인데, 이달에는 앞에 쭉 칠판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어요. 오늘은, 모든, 물로서 하는 모든 기술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물로서 하는 기술을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할까요. 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탁 기술이라는 게 보면은 드라이 클리닝만으로 해서는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드라이 클리닝은 딱 우리가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만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단만 누르면 돼요. 용접 관리만 하고 거기서 옷을 뭐 특수하게 잘 만들어내고 할 수도 없어요.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고, 근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끗한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셔야 돼요. 깨끗한 옷은. 뭐 어차피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나오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드라이 클리닝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옷이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마음에 들게 나옵니까? 더러운 옷을 넣었을 때 그 옷이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로서 세탁을 해야 돼요. 안 빠지는 거는 다 보면 수용성 얼룩들이 안 빠지고 있다고, 드라이 클리닝에서. 그죠?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에서 안 빠지는 수용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물 세탁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안전한 섬유들은 괜찮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물 세탁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 그거는 뭐냐 하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대상품을 물로서 다 빠는 세탁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수축이 되고 염료가 빠지고 이염이 되고 형태가 변하고 보풀이 생기고 문제가 많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들이.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드라이 해가 나온 것처럼 수축도 되지 않고 색상도 안 빠지고 보풀도 안 생기고 드라이 클리닝 한 것처럼 형태는 그대로 나오고 오염물질은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배우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앉아서 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 세탁을 꼭 해야 할 이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 세탁은 우리 세탁소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탁소를 하시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얼룩배기에 대한 관심만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세탁업 일 자체가 다 얼룩배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얼룩배기 아닙니까? 세탁 자체가 얼룩배기예요. 그런데 세탁을 하는 과정이 있고 별도의 얼룩배기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얼룩을 제일 잘 빼면 좋을까요?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얼룩이 다 빠지면 그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일도 빠르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런데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얼룩 빼기 다해서 스파팅해서 다시 뺀다. 물론 물 세탁을 한다고 얼룩이 다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거기서 안 빠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후처리로 스파팅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물론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현재 물 세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다니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라벨 섬유 보면은 의료에 보면은 라벨 있죠. 라벨 섬유 취급 설명서 그걸 보고 거기에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딱 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선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체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고 다 여기는 다 모든 분들이 다 와요. 이 자리는. 그러다 보면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세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은 라벨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이 섬유 취급 설명서 라벨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누구를 위한 라벨이냐면은 그 라벨에 보면은 섬유의 조성표 있죠. 섬유 조성표. 뭐 폴리 몇 프로, 모벤 프로, 몇몇 프로를 쭉 써 있는 거. 요거는 우리 세탁업자들이 보는 표가 맞습니다. 한데 밑에 그 밑에 보면은 세탁하는 방법이라고 쭉 돼 있죠. 그거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고객들이 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의류를 샀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폴리에스텔,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텔 100%짜리예요. 아니면 폴리에스텔 50%짜리예요. 자, 폴리에스텔은 물 세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물 세탁해야 될 의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안에 라벨을 보면은 드라이클링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자, 소비자들이 이 정장을 하나 샀는데 드라이클링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될 물건이구나. 세탁소에 갖다 주라 이거예요. 왜? 섬유를 봐서는 물 세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장 상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자재들이 많이 붙어 있는 옷들은 세탁기에 과격하게 돌리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옷이 형태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물세탁 표시를 딱 해놓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세탁소 안 갖다 줍니다. 집에서 빨아봅니다. 근데 집에서 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망가져요. 물론 전문업소에 와도 물 세탁을 해도 괜찮아요. 전문업소에는 기술적으로 물로 빨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메이커에서 세탁소에 갖다 주라 하는 표시입니다. 드라이클리닝 표시는. 그러면 그 옷이 세탁소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전문가들은 그 옷을 봤을 때 세탁 표시를 보고 세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봐서 아, 이 의류는 묻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두 가지로 할 거잖아요. 과연 이 섬유가 물에 들어갔을 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염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이 옷에 묻어있는 얼룩이 물세탁에서, 아니 드라이클링에서 안 빠지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물세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드라이클링 해야 되겠다. 얼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 판단해요. 그러면 라벨 표시는 드라이클리닝을 해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폴리에스텔 100%짜리를 드라이클리닝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용제 다 새카매집니다. 포도주가 되죠. 그럼 과연 맞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옷을 물세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해서 일반 물세탁이 아닌 웨트 클리닝을 했습니다. 웨트 클리닝. 이 말의 의원을 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물세탁이라 하는 거는 물 속에 들어가도 문제없는 섬유들, 여러분들 쉽게 말하는 일반 의류들 있죠. 청바지나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 물에 빨 수 있는 의류들. 그런 거는 물세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웨트 클리닝이라는 말은 뭐냐? 드라이 클리닝을 꼭 해야 될 옷을 물 세탁하는 거를 웨트 클리닝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 폴리에스텔 100%짜리 정장 상의를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용제가 더러워지고 옷에서 물감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옷에 이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여러분들 웨트 클리닝을 했어요. 웨트 클리닝 하니까 어때요? 물감이 빠집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형태가 흐트러집니까, 안 흐트러집니까? 물론 세탁기를 돌릴 때 웨클리닝 과정으로 약하게 샤브샤브 방식입니다. 그게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일반 청바지 돌리듯이 와이셔츠 돌리듯이 막 돌려붙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이제 옷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웨트 클리닝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웨클리닝 시스템으로 얘가 세탁을 하게 되면은 옷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와버려요. 그럼 수용성 원료도 마찬가지. 옷에 김치 국물이 묻었다, 커피가 묻었다, 와인이 묻었다. 드라이에서 안 나가잖아요.
당연히 안 나가죠. 그죠? 근데 물 세탁을 했을 경우에, 웹클리닝을 했을 경우에 어때요? 다 나갔어요. 수용소이니까. 그래서 웹클리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일단은 고객들한테, 아, 이 업소 참 얼룩 잘 빼네. 세탁 잘하는 소리보다 얼룩 잘 빼네 합니다. 왜? 고객들이 세탁소에 왔을 때 두 가지 형태의 고객이 있어요. 옷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옷에서, 요즘 보면은 뭐 담배 피우는 데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옷에 담배 냄새도 뵐 수 있고, 삼겹살 집에 가서 먹다 보면 고기 냄새도 뵐 수 있고, 옷에 큰 얼룩은 없는데, 옷이 귀한 냄새도 나고, 섬유란 게, 옷이란 게 오래 입다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미세먼지를 올과 올 사이에 다 끼어 들어있어요. 그 먼지가. 그럼 그걸 사기 위해서 세탁소를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세탁기가 막 찾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뭐 실수를 해가지고 커피를 쏟았다. 흙탕물에 튀었다. 이래서 얼룩이 묻어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전자에 얘기한 냄새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세탁소에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옷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일단 얼룩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옷은 굳이 웨트클리닝 오늘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클리닝 하면 돼요. 드라이클리닝 하면 미세먼지 빠져나가고 안에 다 되겠죠. 그런데 수용성 얼룩이 묻어왔다. 두 번째를 얘기하는 사람. 커피가 묻어왔다. 흙탕물이 묻어왔다. 이거 드라이에서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보인 라벨은 드라이클리닝 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업자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걸 그냥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있으니까 드라이 해라 했으니까 드라이 한다. 이랬어요. 그럼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얼룩 안 빠져요. 그대로 주면 돼요. 맞죠? 고객한테 드라이클리닝인데 안 나옵니다 하고 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얼룩도 못 빼는 집이구나.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딴 집 가는 거예요. 딴 집 가니까 웨트클리닝을 딱 했어. 깨끗하게 빼줬어. 이 집 얼룩 잘 빼는 집이네. 나 이 집 앞으로 이 집 그래야 되겠어. 당신 집이 아웃이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바로 고객이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 빼기를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웨트클리닝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루에 다 끝내기는 힘들 거예요.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욕심을 좀 많이 내가지고 한 6가지 테마를 잡아놨는데, 이게 한 3개에서 끝날지,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거니까, 시대의 변화라는 거죠.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라는 내가 테마를 적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웨트클리닝 시장이 시작된 지가, 물론 그 앞에도 웨트클리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웨트클리닝 하면서 모든 옷을 이제 물로 빨아야 되겠다 하는 시대가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엑스에서 옛날에 전시할 때 혹시 그게 거의 한 20년 다 돼갈 거예요. 전시회 보신 분 있어요? 전시회. 아쿠아솔로, 그때 아쿠아솔로 하고, 그럼 저 봤겠는데? 봤죠? AMG 해가 부스 있고,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도 웨트클리닝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외세에 의해서. 어떤 외세냐? 유럽이 7개 나라가 유럽이 이제 연합되면서 이제 유로화가 생겼잖아요. 그 유로화가 생기면서 기계들이 보면 독일 기계들, 이태리 기계 많잖아요. 드라이클리닝 머신이 독일 기계라든지 이태리 기계가 많은데 유로화가 생기면서 그 유로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 버렸어요. 한 1,000원 정도 때 하던 게 한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그 와중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기계를 다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 기계, 이태리 기계, 이런 기계를 다 유럽에서 다 수입을 해요.
근데 그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누구냐 하면 한국업자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업자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 중에 기계를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유로화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가 미국 전역에 판매를 했는데 왜 한국업자냐 하면은 거의 80%가 한인이 세탁소를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슈퍼, 미용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팔면은 영어로 하면 한국 사람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기자 대상이 미국의 세탁 기자 대상들이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주문해서 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전에 유로가 오르기 전에 1,000만 원 주고 수입하던 거를 갑자기 1,700만 원 주고 수입을 해야 돼. 근데 그걸 1,700만 원 주고 수입해가지고 1,700만 원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 자기들 팔던 앞전에 똑같은 게 1,0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갑자기 1,700만 원 들어가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이유는 안 남기고 팔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한인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애국심이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아니고 유로화가 오르니까 수입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수입해야 될까? 내 조국, 내 모국, 대한민국에서 이걸 수입을 하자. 그래서 그 한인 세탁협회에서 그 자대상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한국 기계 대구에 가면 세탁 기계는 대구에 다 만들잖아요. 대구에서 다 만드는데 대구 화성, 원성 뭐 쫙 다 있잖아요. 이제 거기 쭉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업자들, 당신들 기계 공장들 내 기계 다 팔아줄 테니까 미국에 팔아줄 테니까 이런 기계를 좀 만들어 주시오. 이제 어떤 걸 주문하게 됐냐면은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미국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한 20년 전만 해도 100% 퍼크로 클리닝 기계입니다. 퍼크로 기계. 여러분들 지금 퍼크로 기계 쓰시는 분 있습니까? 퍼크로 기계는 여러분들 용제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석유 용제하고 달라요. 퍼크로 기계는 용제가 무게가 자 세탁에서 가장 때가 잘 나오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 여러분 쓰는 용제가 몇 가지 물이라는 용제가 있죠. 물 세탁하는 용제 물.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하는 석유가 있죠. 석유 여러분들 쓰는 용제 석유. 그 다음에 또 하나 퍼크로가 있다고 해요. 퍼크로라고 하는 용제. 이 용제 중에 세 가지 용제 중에서 제일 무거운 용제가 뭐냐면 퍼크로예요. 퍼크로는 무게가 몇 킬로가 있어요? 300kg예요. 300kg. 한 드럼에 물은 200kg입니다. 200kg. 물은 비중하고 무게하고 똑같아요. 200리터 같으면 200kg입니다. 물은. 그런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석유는 150kg밖에 안 돼요. 무게 150kg, 물은 200kg, 그 다음에 퍼크로는 300kg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망치를 치면은 조그마한 망치와 오한망, 중간망치, 망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못을 박을 때 조그마한 망치로 때리는 거는 뭡니까? 석유계입니다. 기름으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망치로 때리는 거는 물빨래 하는 거고. 근데 오한마로 때리는 거는 퍼크로예요. 그럼 어떤 게 때가 잘 빠져요? 퍼크로가 잘 빠지겠죠? 유성도 잘 빠지고 수성도 잘 빠지고 다 잘 빠져요. 그래서 좋은 용제예요. 그리고 불이 안 나요. 불이 안 붙어요. 퍼크로로. 석유는 불 붙죠? 물은 옷에서 이염도 되고 물은 문제가 많아요. 물은 이염도 되고 수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퍼크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 용제예요. 문제는 그거를 쓰다가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까지 그러니까 석유계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주류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도 전부 다 퍼크로 썼어요. 퍼크로 기계 다 쓰고 유럽 거의 다 쓰고 미국 다 쓰고 다 퍼크로 기계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환경 규제가 뭐가 들어오냐면 퍼크로 용제는 무게가 무겁다 그러죠. 이 무거운 용제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 뭐 이런 데서 이 용제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우리나라는 2층에, 세탁소가 2층에도 있고, 뭐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하에나 2층에나 세탁소 없습니다. 다 1층입니다. 그리고 2층 건물도 아니고 1층 건물에 단독 건물을 해가지고 세탁소는 또 시내에 문이 있어요. 약간 변두리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밖으로가 무거우니까 어때요? 떨어지니까, 용자가 떨어지니까 지하 20에서 30m까지 파고 들어가요. 분해도 안 되고. 그럼 지하 30m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맥이 흘러요. 지하수가 흘러요. 그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거야. 그 지하수로 오염시킴으로 해가 뭐가 문제되냐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퍼크로가 발암물질입니다. 퍼크로 용제가 자체가. 좀 무한 말이지만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기막으세요. 그 퍼크로 세탁하시는 분들은요, 남자가 힘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퍼크로 오래 쓰다 보면은 생산을 못해요. 자녀분 생산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문제되는 게 퍼크로예요. 그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 환경청에서 난리가 났는 거야, 이제. 퍼크로 용제 쓰지 마라. 근데 이게 주마다 다 달라. 미국은 주마다 다 달라요. 그 법이, 어떤 주는 뭐 텍사스 주나 뭐, 이거는 그렇고, 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주에서 이제 퍼크로를 쓰지 마라. 퍼크로 쓰면은, 쓰는 업체에 그 건물을 렌탈 주면은, 임대를 주면, 건물을 임대 주면은, 거기는 세탁소를 나중에 나오고 나면은 땅을 30m를 흙을 다 파가지고 흙을 바꿔라. 법을 그래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건물 주인들이 세탁소를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임대를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만 되면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탁소를,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를 팔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개런티가 뭐냐면 1년간 있죠, 1년간. 1년간 매출을 두는 거야. 1년에 내가 5억을 벌었다. 그 세탁소 살려면 5억을 주고 사는 거야. 1년간 매출을 주고 사는 거라고. 그럼 팔고 나가야 그 사람 되잖아. 근데 못 파는 거야, 이제. 폐업하고 나가야 될 거야. 건물 주인들이 땅을 30m 팔아가니까, 흙을 바꿔라 하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를 안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